그 다음에 313페이지, 그지? 생활방해 금지. 무슨 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이걸 생활방해를 다른 말로 안온방해 또는 뭐 이걸 독일어로 인마시온 금지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건 뭐냐면은 고체 이외의 것으로 생활방해라는 것은 인마시온이라는 것은 뭐 고체 이외의 것으로 이웃에게 뭐를 주는가? 고통을 주는 거. 이걸 인마시온 생활방해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무슨 체 이외? 고체. 그럼 고체 빼고 열, 기체, 액체, 음양, 진동, 악취손. 열, 기체, 액체, 음양, 진동,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고체 이외의 것. 열, 기체, 액체, 음양, 진동, 악취. 뭐 악취, 소음. 뭐 악취,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걸 무슨 방해? 생활방해다. 이거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은 불가약물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가약물로? 불가약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거 무슨 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고. 그럼 만약에 고체, 다른 말로 가약물로 침해하면은 이런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 무슨 적?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단계. 그럼 이런 생활방해가 통상용도에 적합하거나 통상용도 미미초과 적합하거나 미미초과하면은 참아야 된다. 이게 인용 의무 또는 수인 의무 같은 말이다. 이게 의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상 용도를 무슨 당이? 상당히 초과. 무슨 당이 초과? 상당히 초과. 소극적 침해 하면은 이건 무슨 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 생활방해 금지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적극적 침해. 인공적 시설에 의한 침해. 고체에 의한 침해. 가약물에 의한 침해.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럼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할 때 물권적 청구는 행사요건 뭐만 있으면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권적 청구는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만 상대방의 고의과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그럼 이 생활방해 금지는 물권적 청구권하고 성질을 같은 거로 본다. 같은 거로 보는데 요건 강한 거, 요거는 뭐한 거? 약한 거 이렇게 하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성질이 같은 것으로 비슷한 걸로 보는데, 그럼 생활방해 금지는 어떠냐면은 똑같이 요 요건도 요것도 뭐만 방해 사실만 있으면 된대. 뭐만 방해 사실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의과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방해와 함께 그 다음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무슨 배상? 손해. 자,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같은 거로 본다. 이게 요거는 뭐 한 거? 성질이 같은 거. 그럼 요거는 뭐 한 거? 빨리 강한 거. 요거는 뭐 약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시험은 뭘 가졌냐면은 이 생활방해 금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슨적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활방해 금지 청구가 되는 경우에는 무슨적 청구는 물권적 한 개를 가지고 한 개의 행위에 대해서 뭐 권리 두 개 행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방해 금지가 되는 경우는 생활방해 금지 청구하는 경우는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성질이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로 본다. 그거 잘 낸다. 요거 생활방해 나오면 막 요거 뜻만 기억하면 되겠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슨 자? 숫자. 자, 이게 경계인데 됐습니까? 경계인데 갑과 을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갑 토지와 을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무슨적 부근? 경계선 부근의, 이거 경계라고 해 딱 붙여서 집 못 짓고,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0.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돼. 구조물. 그러면 0.5m라는 것은 저번에 한 2, 3년 전에 했는데 가장 돌출된 부분부터 몇 미터? 0.5m, 50cm. 그러면 경계로부터 0.5m 공간을 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국 경계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적어도 몇 미터 이상? 빨리 1m 이상. 몇 미터 이상? 1m 이상이고, 그 다음에 경계로부터 2m 이내에서 창 또는 마루를 내면은 이웃집이 쉽게 보인다. 누구 집이 쉽게 보인다? 이웃집. 우리 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집? 이웃집을 위해서 무슨 시설? 차면시설 의무가 있다. 그러면 2m 초과해서 창마루를 낸다. 그럼 차면시설 의무가 없다. 몇 미터 이내? 2m 이내.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m 이상 거리를 두고, 그럼 요 물은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데는 몇 미터 이상? 2m 이상. 몇 미터 이상? 2m 이상. 그 다음에 저수지, 국어, 지하실 공사는, 국어는 또랑 알죠, 그죠? 지적법 할 때 하잖아. 또랑은 뭐 깊이의 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한다? 축초. 그래서 숫자 딱 4개. 경계선 부근의 건축 몇 미터? 0.5m 이상. 0.5m를 다른 말로 반 미터, 2분의 1m, 50cm. 4개 같은 말 되겠습니까? 예. 이상. 그 다음에 2m 이내에서 창마루를 내면은 무슨 시설 의무 있다? 차면시설.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저고지는 뭐 깊이의 반. 요거 딱 외운다. 요거.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50cm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20cm만 하고 막 집을 짓고 있다. 그럼 요 거리를 두지 않고 만약 20cm만 거리를 두고 막 집을 짓고 있으면 뭐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다. 그래? 근데 단 착수 후 1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완공한 경우는 뭐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경도에 침범했습니까? 안 했지. 안 하고 자기 토지에서 건물 짓는데 단지 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띄우지 않았다. 한 경우는 짓고 있으면 뭐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뭐 됐거나 완공됐거나 완공된 경우는 1년이 안 돼도 철거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착수 1년이 경과했다. 뭐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왜 경계를 침범한 게 아니, 경계를 침범하면 뭐 기간에 관계없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띄워야 할 만큼 안 띄웠을 때 그렇다. 예?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 다음 5번째. 마지막으로 5번째. 자, 민법에 규정이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민법 규정과 다른 뭐가 있으면 관습이 있으면 뭐가 관습이 우선.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다시 뭐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이 우선한다. 뭐가 우선한다? 관습이 우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지켜오고 있지만 아직 법규범도 안 된 게 관습이고 됐습니까? 그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인용이 되면 석자 관습법 이렇게 되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관습법도 아니고 무슨 섭? 관습. 어떤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는 각 집안마다 제사 지내는 방식이 각각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옛날에 조선시대에서는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근데 각 집안마다 제사 지내는 방식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그럼 또 상에 올리는 음식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경상도에서 상에 올리는 거하고 전라도에서 상에 올리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뭐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지? 그런 걸 무슨 섭이란다? 관습. 근데 이 관습이 우선하는데 민법 규정보다 이 관습이 우선하는 거 어떤 거냐면 물, 경계, 특수지역권 이렇게 3개 기억하면 되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죠? 우리 지금 민법은 언제 민법이고 에? 우리 민법 언제 거고?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는 민법이라는 게 없었거든. 조선경국전 대명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있고 민법. 그래서 일제가 1905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45년 해방될 때까지 뭐냐면 일본 민법이 그대로 우리나라 썼다 이게. 무슨 민법? 일본 민법이. 일본 민법 한데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도 광복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일본 민법 썼다. 언제? 58년 민법을 제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지금 시행하냐면 6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오고 있대. 몸통은. 그러니까 이제 조문 2개, 조문 3개, 뭐 가족법 이런 거 뭐 용어도 고치고 이런 게 했을 뿐이지 무슨 통은 몸통은 언제 거다? 뭐 조문 2개, 조문 3개, 가족법 뭐 용어 이런 것도 전부 다 고치고 이런 거 한 12번 정도 고치고 몸통은 언제 거? 이거지. 60년 1월 1일 이때는 어떻노? 우리나라 50년 1950년 한국전쟁이라고 그러지.
우리 때는 6.25 사변이라 했네, 그지? 이제 사변이 아니고, 그지? 한국전쟁. 해가지고, 53년, 7월 28일, 그지? 휴전. 했잖아요. 될 때까지 어디가 훨씬 더 잘 살았냐면은, 이때 60년 이전까지는 어디가 잘 살았노? 북한이 훨씬 잘 살았노. 나만 잽도 안 됐대, 이게. 응? 그때는 누가 통일을 부드러지셨노? 북한이. 무슨 통일? 적화 통일. 왜? 자기가 잘 사니까. 여러분, 항상 통일을 부러질 때는 뭐다? 잘 사는 국가가 통일을 부러진다, 이게. 누가 통일을 부러졌다? 옛날 처음에는 북한이 뭐 하자? 통일하자, 이게. 누가 잘 사니까? 북한. 이때는 남한에서 통일이라는 말 절대로 안 했다. 통일은 안 된다, 이게. 왜? 못 사니까 흡수 통일을 북한에 이제 한다고 공산체제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남한이 거의 비슷하게 됐냐 하면은 정치학상으로 74년 7.4 남북 공동성명. 언제? 74년. 이때부터 이게 보통 정치학상으로 남한과 북한이 거의 대등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근데 실질적인 대등은 언제냐면은 80년 이후에 이제 남한이 누구를 뛰어넘기 시작한다. 북한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누가 오히려 남한이 막 통일을 부러졌습니다. 뭐 평화통일. 무슨 통일? 평화통일. 하니까 말은 평화라고 하지만 누가 잘 사니까? 남한이 잘 사니까 북한이 흡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극구 반대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누가 싫어한다? 북한이 통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 되기 때문에 흡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어쨌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학상으로는 73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남한과 북한이 대등한 그 이전까지는 누가 잘 살았냐면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다. 했는데 어쨌든 이때는 우리가 뭐 했냐면 74년 될 때까지 못 살았거든. 이때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도 거의 없고 거의 무슨 사회? 농업 사회잖아요. 밥 먹는 게 해결이 안 됐거든. 저 어릴 때도 막 우리 집은 굉장히 못 살았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밀가루 배급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가루 음식 잘 안 먹습니다. 왜? 늘 수제비 끓여 먹고 늘 맨날 밀가루 배급 타가지고 늘 수제비 끓여 먹었거든. 예. 그래서 가끔씩 이제는 뭐 한 번씩 이제 좀 먹죠. 옛날에는 절대로 밀가루 안 먹었습니다. 왜? 질리도록 먹었거든. 아침에도 밀가루, 점심 때도 밀가루, 저녁 때도 밀가루. 그러니까 뭐 이제 또 먹기 싫으면 또 어릴 때 요즘 뭐라 그럽니까? 신화당이라잖아요. 밀가루 그냥 해가지고 신화당 넣어가지고 호떡 구워 먹고 그냥 풀떡 아무것도 안 넣고 지겹도록 먹었거든. 이때는 밥 먹는 게 해결이 안 됐대. 이제 한 72년, 74년 요때 돼서 이제 밥 먹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이제 막 가는 거지. 그 이제 이렇게 살았다며. 이때는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냐면 농업국가거든. 완전. 그래서 여러분 그저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러면은 굉장히 기적적인 나라인데, 예를 들면 태국이나 지금 여러분 못 사는 국가 중에 태국은 그래도 괜찮고 버마 일종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잽도 안 됐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 캄보디아를 버마라지, 그죠? 맞습니까? 하여튼 그쪽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 미얀마가 버마지, 그지? 미얀마, 이데, 미얀마, 그지? 캄보디아, 이거 훨씬 잘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잽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정말 그런데 놀라는 거지.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게 민법이라는 거지. 그게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지? 그지?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법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해놨거든. 특히 뭐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농업국가거든.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해놔도, 그건 지금 이 농업상에서 그때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라잖아요. 천수답에서 특히 여름 때 가뭄 들고 이러면은, 왜냐면 내년에 우리 가족들이 제대로 밥을 먹는지 못 먹는지 하는 그 결정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특히 여름 때 우리 시골에서도 언양인데 그냥 막 싸우고 이러거든.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물 때문에. 그래서 각 마을마다 물에 관한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걸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제? 남편은 무슨 똥으로 치고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해 농사가 잘 돼야 자식들 밥도 제대로 먹이고 이러니까 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을마다 각 물에 대한 규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하세요 해도 그거 듣는다 안 듣고 누구들끼리 자기들. 그래서 요게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 이게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른 뭐가 있으면 관습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지? 그게 이제. 그래서 몸통은 언제 거냐 하면은 아까 언제 거? 60년 1월 1일 그때 민법이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다? 농업국가다 말이지.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이거 가끔씩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지?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기적적인 나라랍니다. 동남아는 아직 그대로잖아요. 옛날 그때나 그때 우리 60년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거든. 그네들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못 살았거든. 근데 뛰어넘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력 차이, 국가 전체 총 경제력은 거의 한 90배 정도 차이 난답니다. 개인당 소득이 아니고 국가 전체 그 총 생산량 그걸 가지고 하면은 보통 사람에 따라서 1대 70 또는 1대 90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뭐만 빼고 핵무기만 안 하면은 재래식 무기는 그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안 되거든. 언제? 거기는 뭐고? 칼이고 우리는 총이고 이런 데하고 똑같이. 칼 아무리 잘 휘둘러도 총 멀리서 쏘잖아요. 비행기 떠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오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핵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죠? 어쨌든 기적적입니다. 자, 근데 간다. 물. 그지? 물. 항상 관습이 우선하는 거 하면 뭐가 나와야지? 물. 공유하천 용수권. 수리변경권. 물 흐르는 거. 됐습니까? 물 흐르는 거. 그 다음 배수, 인수, 처수를 위한 공사비용. 그 다음 물이 막혔을 때 뚫는 거. 그걸 소통공사권. 이렇게 한다. 요 네 개는 뭐고? 빨리. 물. 그래서 앞으로 딱 나오면 잘 나온다. 사법시험에 완전히 2000년 이전에는 완전히 약방 감초처럼 나왔거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특이한 거, 특별한 예외지. 민법의 규정인데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법도 아니고 무슨 수업인데? 관습인데. 그래서 관습이 때로는 성문법을 변경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오거든. 그 이론상에서. 그런 건 사법시험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아까 경계선 부근의 건축. 몇 미터 이상? 아까 민법에서는 몇 미터 이상? 0점. 그러나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럼 경계선 부근의 건축하면 딱 알아듣잖아요. 무슨 개니까? 경계니까. 근데 그거 딱 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뭐에 대한? 건물에 대한 거리 제한. 이런 말을 쓴다 이게. 하고 그 다음 경계표 및 담의 설치와 비용.
여러분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무슨 반? 빨리 절반. 청량 비용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 다시 경계표 및 담의 설치의 비용은 무슨 반? 절반. 그래서 뭐 공유로 본다면 경계표는 공유로 보지만 요거는 공유로 보지만 경계표는 또 뭐 할 수 없다. 분할 청구 못한다. 분할 청구 인정 안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청량 비용은 아까 묻죠. 청량 비용은 면적에 뭐한다? 비례. 면적에 뭐한다? 비례. 그러면 여러분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무슨 반인데? 절반인데 자기 비용으로 고급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거. 그래서 딱 해놓고 물 몇 개? 물 4개, 경계 2개, 물 4개, 경계 2개. 그 다음 무슨 지역권? 그래서 상립단계에서 관습이 우선하는 거는 몇 개? 6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요 특수지역권은 이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지역권에서 나온다. 이게. 요 7개가 몇 개? 7개가 뭐다? 관습이 우선. 예? 특수지역권도 민법에 규정이 있다.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또 참고적으로 뭐 나오냐면은 수지 나무 가지와 수지 목건 나무 뿌리의 상관관계인데 수지는 경계를 넘었다. 경계 넘었다. 2단계다. 1차 제거 청구 했더니 말 안 듣더라. 2차 임의 제거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 무조건 제거 청구, 무조건 임의 제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진지 뿌린지 그거. 그 다음 또 잘 내는 게 요거는 관습에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관습이 우선하는 거 아까 뭐 빨리 물경계 특수지역권 잘 낸다.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지. 무슨 게? 물경계 특수 뭐 그런 것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 취득쇼로 갑니다. 무슨 쇼? 취득쇼. 취득쇼. 무슨 쇼? 취득쇼. 오늘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데인데 뭐 또 지나갔죠. 요 취득쇼 하고 공동소유가 물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다. 되겠습니까? 네. 취득쇼하고 공동소유 저당권 이 물건에서 어려운 부분에 해당한다. 자 취득쇼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요 취득쇼 할 수 있는 권리. 취득쇼 할 수 있는 권리. 무슨 쇼 할 수 있는 권리? 취득쇼. 취득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취득쇼 할 수 있는 권리는 거지. 첫째 소유권, 두 번째 용의물권, 세 번째 질권, 네 번째 광업무, 광업권, 업권, 무채상권. 그래서 취득쇼 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업무. 그 외에는 무슨 쇼 할 수 없다? 취득쇼 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다시 무슨 건?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업무. 다시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업무. 다시 소유권, 용의물권, 질권, 광업무. 그 외에는 취득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물건 중에서 무슨 쇼? 소멸쇼 의 대상이 되는 거는 딱 한 개. 무슨 물건만? 용의물건만. 용의물건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데 등겨놓고 안 쓰면 소멸한다. 예? 그래서 그럼 딱 용의물건은 무슨 쇼? 소멸쇼 또 됐고 무슨 쇼? 취득쇼. 그 외에 무슨 건? 소유권, 질권, 강의무는 다시 뭐? 소유권, 질권, 강의무는 무슨 쇼는 안 되고 소멸쇼는 안 되고 무슨 쇼? 취득쇼. 자 그럼 좋다.
우리 민법에서 그러면 이 취득시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소유권, 용의, 물권, 질권, 강의무 다 되지만 우리 민법에서 취득시효에 관한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은 뭐에 관한 취득시효? 빨리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들어갑니다. 무슨 건?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자,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자,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자, 동산도 두 개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점유 몇 개 있댔습니까? 5개. 점유 5개. 점유 5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4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시 점유 몇 개? 5개. 어느 거 빨리.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몇 개? 5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4개. 4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다.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해도 여전히 뭐하는 거로 본다? 추정. 그지? 점유 몇 개? 5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4개인데, 동산에서는 3개만 점유하면은 10년. 무조건 순서대로 한다. 우리끼리 자주, 평온, 공연. 됐습니까? 다시 뭐, 자주, 평온, 공연. 3개면은, 그러면 뭐, 선의무과실인데 악이 과실이 있어도 관계없다. 3개면은 몇 년? 3개 점유하면은 몇 년? 10년. 근데 5개 점유하면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까지 되면은 점유를 절반. 까다로우면 무슨 반? 절반. 5년. 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되겠습니까? 요 3개 알죠? 3개? 3개 되라? 자주, 평온, 공연. 하게 몇 년? 10년. 그럼 선의 안 들었죠? 악이 과실이 있어도 관계 없다. 그럼 요 5개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하면은 몇 년? 5년.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부동산은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효와 등기부에 의한 부동산. 뭐 동산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지? 동산은 그래도 뭐 간단하잖아요. 3개 몇 년? 빨리 10년 5개, 5년 3개, 10년 5개, 5년.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는 부동산은 다시 뭐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와 등기부한 부동산 취득시효. 이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뭐 한다는 거고, 점유부터 한다는 거고, 요거는 뭐부터 한다는 거고, 등기.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점유를 몇 년? 20년. 1차 점유 몇 년? 20년. 몇 개를? 3개를. 그렇지? 3개를 몇 년? 20년 하고서 뭐 한다? 등기 하면은 소유권 취득한다. 예?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줄. 요거는 뭐부터 먼저 시작? 점유 몇 개? 3개 점유를 몇 년? 20년 땡 하고 뭐 한다? 등기. 그러면 자, 3개 20년 땡 하고 뭐 하면은 등기하면은 언제?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다. 언제부터 소유자? 점유 개시. 그 다음에 또 요 조심한다. 땡 몇 년? 20년 하면 모든 게 적법으로 변한다. 근데 완전히 소유자가 되려면은 뭐까지 돼야 되고? 등기. 그러면 몇 년 땡? 20년 땡 하고 뭐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등기가. 그럼 땡 하면 언제부터 적법 점유자? 점유 개시 시. 그러면 땡 하고 뭐 해? 완전히 뭐 돼야 빨리 등기. 그럼 땡 하고 뭐 아직 뭐 안 했다? 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점유자의 권리와 원소유자의 권리가 뭐 병존한대. 무슨 존? 병. 그럼 땡 하고 아직 뭐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원소유자가 무슨 건 설정? 돈 빌리고 무슨 건 설정? 전환권 설정. 그 전환권은 저번에 기출문제 할 때 있잖아요. 전환권도 유효 무효? 유효. 무슨요? 유효. 뭐 하고? 땡 하고 아직 뭐가 안 된 상태에서는 등기가 점유자의 권리와 원소유자의 권리는 무슨 존? 병존. 원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소유권 이전 그대로 뭐다? 유효. 다른 사람에게 전환권 설정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럼 완전히, 그럼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 못하게 하려면 빨리 뭐 하고, 땡! 하고 빨리 뭐 해야지? 등기. 그치? 중요하다. 그럼 어쨌든 뭐 등기 안 해도 적법 점유. 등기 안 하면은 적법 점유자지만 점유자의 권리와 원소유자의 권리가 무슨 존? 병존. 그럼 원소유자가 빨리 권리 행사 못하게 하려면은 빨리 뭐 해야지? 등기. 그럼 등기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했다. 저당권 설정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그대로 뭐다? 유효. 중요하다.
그럼 만약에 땡하고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원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다. 나중에 소유권 등기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뭐한다? 취득. 저번주에 그 했잖아요. 기출문제, 그지? 그런 거. 그럼 이거는 1차적으로 뭐하고? 점유. 그래서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그러면 원래는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성질상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원시적 취득해서 무슨 등기가 돼야 되지만 보존 등기가 돼야 되지만 절차상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래서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요. 거의 대부분 판결받아서 한다. 그러면 이 등기부 취득시효는 1차 뭐가 되고 빨리 등기 돼 있고 그 다음 몇 개 점유 빨리 5개 되라.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시를 5개 점유를 몇 년? 10년. 땡 하면은 무효인 등기, 이 등기는 뭐다? 무효인 등기가 뭐로? 유효로 변한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뭘 가지고 예를 들었냐면은 갑의 토지에 누구의 토지에? 갑의 토지를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뭐를 위조해가지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이건 유효, 무효. 근데 그거를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매매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등기 유효, 무효. 등기는 무조건 앞 등기가 무효면 뒷 등기도 유효, 무효잖아, 그지? 그러면 갑은 자기 걸 입증해서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럼 무효인 등기가 돼 있고, 자, 점유, 자주타주. 매매로 점유했잖아요. 요 사람은 아무리 30년, 50년 가지고 있어도 취득시효 못하고, 이건 뭐니까? 타주니까. 위조해갖고, 그죠? 남건 줄 알면. 그럼 요거는, 요 사람은 누구 걸 알고? 뭐로 점유 시작했노? 매매로. 어쨌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아까 객관적 권한인데, 그 권한이 계약이 반드시 유효해야만 자주가 될 수 있다. OX, X. 어쨌든, 점유하게 된 거는 뭐로? 매매로 점유했잖아요. 한 사람이 뭐 소유자다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 점유하게 된 게 뭐로? 매매. 하니까 자주 빨리. 자주지. 평온 공연, 선의하기. 선의, 누건데, 갑건데, 누가 병은 갑의 것인 줄 모르고, 자기는 얼로부터 샀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로 빨리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선의점유. 그러면, 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일단은, 점유하면은 몇 개 추정? 4개까지 추정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어쨌든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 됐잖아요. 그지? 그럼 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누가 입증? 점유자가 병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우리 판례가 등기된 걸 보고 샀다. 뭐 된 걸? 등기된 걸 보고 샀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몇 년 땡, 10년 땡 하면은 원소유자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못 찾아가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그러면 병은 무효인 등기가 뭐로? 유효로 변한다. 몇 년 땡, 10년 땡. 근데 반드시 병 명의로 10년간 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병이 한 6년 가지고 있다가 그럼 현재 정의 이전 받아가지고 점유한 지 4년 됐다. 그럼 요 병부터 계산을 합산해서 몇 년? 10년. 언제부터 합산? 병부터 합산.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기도 합산, 점유도 합산해서 몇 년? 10년. 그럼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까 했죠. 자주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다시 뭐 자주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은 언제만 있으면 되냐면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나중에 그럼 만약에 점유할 때 요 누가 소유자로 알고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뭐 했다? 뭐다? 자주평온 공연 언제만 있으면 된다. 점유 개시 시. 계속 10년 동안 자주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언제만 있으면 된다. 빨리 점유 개시 시. 무슨 개시시? 그래서 등기부양 부동산 취득시효는 요거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누구 토지를 갑의 토지를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하고 난 뒤에 누구한테 팔았다? 병. 그럼 누가 찾아올 수 있다? 갑. 근데 병에게 넘어간 날로부터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등기부양 부동산 취득시효는 조금 결국 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저거 기억하면 되고,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되냐면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